안녕하세요. 하라카드입니다. 오늘은 염수분무 시험 강의 2탄입니다. 카스입니다. 오늘은 카스 시험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어떤 도금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 처리 제품의 내익성은 대부분 이제 규격이 나와 있죠. 규격이라고 해서 뭐 KS라든지 뭐 GIS, ASTM의 아연 도금이 얼마를 견뎌야 된다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규격들은 이제 테스트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적정한 그런 기준을 놓고 거기에 이제 합격하는 제품 또는 회사를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이 에로소 아연 도금인데 처음에 볼트가 있고 아연 도금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얗게 변하면서 백청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적청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일본 자동차 회사의 규격을 갖다가 일단 따온 건데요. 그러가 보면은 퓨어 징크 아연 도금의 경우에는 옐로우 크로메이트를 했을 때는 백청이 나오는데 72시간. 그 다음에 적청 그러니까 철이 부식되는데 96시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아인니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화이트 코로전이 나오는데 두께 10마이크로에서 한 300시간 정도. 그 다음에 적청이 나올 때는 1000시간 정도를 갖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300시간 뭐 1000시간 그런가 시간이 길어서 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규격이 나와 있지만은 또 원청이라든지 그쪽에서 다른 실험을 갖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적절한지 한번 알아보죠. 이건 일본 지스에서 표면 처리별 분무 시험법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뭐 전기아연, 그다음에 공업용 크롬, 경질 크롬이죠. 그다음에 무전의 니켈 크롬 도금이 있는데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중성 염수 분무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공업용 금 및 금 합금 도금, 그다음에 플라스틱상의 장식용 도금,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니켈 크롬. 이제 여기 보통 동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니켈 크롬 도금, 그래서 카파 니켈 크롬, 알루미늄 양극 산화 피막은 카스 시험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카스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금속 도금에 있어서 어떤 것은 중성 염수 분무로 충분하고 어떤 것들은 하는지 그것은 아마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피놀이 이제 도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피놀이 있고 거기서 이제 부식되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와트용 니켈 같은 경우 6마이크로, 5마이크로 정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7마이크로 정도에서 피놀이 없어지는데 그 밑의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있는 철이 있다 그러면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식이 되고 중성 염수 분무 시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이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니켈의 도금 두께 왼쪽 그림 보시면 X축인데요. 그 다음에 두께에 따른 포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포화 또는 크랙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이 공기 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제 그 포화를 했을 때 보면은 도금 두께가 낮으면은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한 1.4 정도, 아까 말씀드린 7마이크로 정도면은 포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다 덮어버려서 철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중성 염수 분무 시험에서 엄청 오랜 시간을 테스트를 해야지 끝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니켈에서 베이스 소재로 했을 때 보면은 옛날엔 뭐 철이나 뭐 아이언 다이 캐스팅 지금도 쓰고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ABS 수지를 써가지고 플라스틱 도금을 할 경우에는 카파를 15마이크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세미 브라이트 반광, 그 다음에 광택 니켈, 또 경우에 따라서는 MPS 니켈을 갖다가 하면은 그 다음 최종 크롬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내익성 평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카스를 해야겠죠. 어제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보였는데 NSS하고 카스에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 KS 규격에 보면 구리 니켈 크롬 혹은 니켈 크롬 시험할 때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은 온도가 지금 35도에서 50도로 15도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aCl에다가 아스트산하고, 그 다음에 염화동을 집어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스트산을 넣었으니까 pH는 떨어져 있겠죠. 일단 보기에도 좀 더 가혹한 실험이란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가혹한 실험을 하냐? 니켈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림은 이제 푸베 다이어그램인데요. 솔루션 pH가 한 6에서 7 정도. 그게 이제 보면은 6점에서 한 7.2 정도에서 이게 이제 중성 염수 분무 시험의 환경에서는 니켈 표면에 이제 부동태, 니켈 옥사이드가 형성되는 게 이제 연력학적으로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산을 집어넣었을 때 한 3 정도 떨어지면은 지금 빨간색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카스 시험에서는 니켈이 이온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에 용출되게 됩니다. 그 중성 염수 분무 시험에서는 부동태가 계속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진행이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H를 낮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중성 염수 분무 시험은 파란색일 때 보면 한 35도. 그 다음에 카스 시험은 지금 50도에서 빨간색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지금 보면 X축이 이제 템퍼레처, 그 다음에 왼쪽이 이제 그 부식입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30도보다는 50도까지 했을 때는 부식이 훨씬 더 많이 되죠. 지금 보면은 글쎄요, 한 7에서 한 10 정도니까 한 30% 정도, 40% 정도 이제 부식이 가속이 되는데, 이 그래프상을 보시면 60도에서는 다시 꺾이면서 일정하게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쯤에 한번 다시 설명하고요. 온도를 올린다고 해서 부식이 증가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실험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실험을 빨리 끝나겠다고 그 염수 분무 시험의 온도를 갖다가 높게 세팅을 해가지고 기계가 망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에 맞게 하셔야 되고요. 임의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카스에서는 부식을 가속하기 위해서 온도를 올렸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잡지에 나와 있는 거 분류한 거 보면은 이제 그 테스트에서 두 번째 이제 솔트 스프레이가 나오죠. ASTM-B117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이 옥시전 셀이에요. 산소의 그런 전지를 가지고서 그 부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카스의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이제 갈바닉이 들어가요. 그리고 산소의 그런 환원 반응을 위해서 부식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갈바닉을 통해서 부식을 일으키죠. 가속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 보면은 카파를 집어넣으면은 일단은 어떤 핀이 있을 때 피놀이라든지 결함이 있을 때 보면은 그쪽으로 카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 보면 철이 있는데 철하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카파는 귀한 금속이고 철은 비한 금속이죠. 그러니까 포를 통해 가지고 틈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카파가 자기가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환원되기 위해서 철을 녹여버립니다. 아노다이징도 마찬가지죠. 아노다인 같은 경우 산화 피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막이라든지 홀이 있을 때 아주 작은 틈으로 했을 때 카파가 들어가서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아니라 알루미늄하고 반응을 해서 알루미늄을 녹여내고 그 전자를 가지고 그 구리는 이제 금속으로 환원 석출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다시 보면은 또 앞에 있는 설명인데요. 카파가 들어가서 카파로 환원하고, 그 다음에 니켈 녹으면서 니켈을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에노다이징에는 에노다이징 피막, 산화 피막을 갖다가 그 틈에서 들어와서 소지인 알루미늄하고 반응해서 이제 알루미늄 삼가로 산화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보시면은 이제 그 니켈 크롬 도금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P 니켈을 해가지고 파우더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 부식 전류를 분산시킨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했을 때 구멍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카파들이 모여 가지고 더 부식을 가속시켜 버리겠죠. 한 부분에서.
근데 보면은 NP-니켈로 해서 분산시킬 경우에는 그만큼만 부식이 일어납니다. 전체적인 양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식이 덜 일어나고요. 실제로 이거 실험을 할 때 사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왜냐하면 염수 분무 시험이라든지 카스가 이제 사람의 그 눈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식을 갖다 분산시켜서 작게 만들어서 검사에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는 아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 이제 서비스 기간 중에 고객이 불만을 느낄 만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헐 아카데미의 자동차 외장재의 방청의 끝판왕에서 NP-니켈 도금이라든지 장식용 니켈 크롬 도금의 총정리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은 여기까지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연 도금의 카스 시험을 해도 될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천까지 300시간, 적정까지 1000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기니까 카스 실험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해도 될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